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13일 어제 모두 11명의 대선 후보들이 중앙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윤석열, 그리고 안철수, 심상정,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오준호,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등등 11명입니다. 공직선거운동 시작은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히 이날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들의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32억 1716만 원을 신고를 했고 납세액은 1억 676만 원이었습니다. 병역은 사고로 다친 팔 때문에 면제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윤석열은 재산 77억 4534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윤석열의 신고 재산은 지난해 3월에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당시에는 71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아내 김건희의 명의였죠. 그런데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무려 6억 원가량의 재산이 늘었습니다. 김건희는 코바나 컨텐츠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있고 윤석열은 퇴직한 이후에도 별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1개월 만에 6억 원의 재산이 늘 수 있다는 것에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또한 납세액은 3억 481만 원이었습니다. 윤석열 역시도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가 됐는데 병역 면제 사유는 부동시입니다. 양눈의 시력차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면제를 받았었지요. 그런데 검사 임용 당시에는 정상적인 눈이 되었다는 의혹이 현재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며 정보를 공개하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고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대선 후보의 시력이 왜 공개가 안 되는지 도대체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정보가 아니라 당연히 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으로서 당연한 의무인데 왜 그걸 공개를 못하는 것일까요? 박범계 장관은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부동시로 면제받았다고 하면 지금 기레기들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 부동시라면서 단 한 번도 안경을 착용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일들의 연속이죠. 그러면서 컨텐츠는 참 잘도 합니다. 보고 읽는 것도 아주 잘 읽습니다. 멀리 있는 프롬포터 글씨도 아주 잘 읽습니다. 희한하지요? 단 군대 갈 때와 검찰총장 되었을 때만 부동시가 된다는 신박한 눈입니다. 또한 안철수의 재산은 1979억 정도로 신고가 됐습니다. 재산이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돈은 많은데 권력을 얻고 싶어서 아직까지 정치권에 살아남아 호시탐탐 뭐라도 한자리 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감추지 못하고 윤석열에게 또다시 야권 단일화 제안을 한 안철수. 국민의힘 측에서 신중론을 펼치고 있어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또 하니 안 하니 줄다리기 하면서 이슈를 끌어모은 다음에 투표용지 인쇄가 들어가기 직전에 단일화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게 저들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 아닙니까? 컨벤션 효과를 조금이라도 누리겠다는 작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차라리 민주당에서는 먼저 저들의 단일화를 기정사실화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더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윤석열이 열정열차에서 보여준 구두쇼였죠.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반응도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망신만 당하면 다행인데 이 문제가 일본에서까지도 망신살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한 커뮤니티에는 열정열차에 탄 윤석열이 구두를 신은 채 객석 의자에 구둣발을 올린 기사가 보도가 됐고 여기에는 일본 시민들의 비판 댓글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이런 패거리가 대선 주자라니 역시 한국이다 라는 비판과 이런 품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라니 라는 댓글, 한국인 여러분 절대 이런 거만한 자를 대통령에 당선시켜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아웃이에요 라는 댓글, 평소 아랫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라는 댓글, 나중에 쓸 타인의 피해 같은 건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이죠. 일개 사회인으로서도 실격인데 이게 대통령 후보라니 어이없군이라는 댓글 등 수많은 댓글들이 윤석열의
인성을 저격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슨 나라 망신입니까? 일반인도 하지 않는 짓을 야당의 대선 후보가 하고 있으니 말이죠. 아주 그냥 국제적으로 망신을 사고 있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안팎으로 국제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보다 살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털도 많고 흠 많은 후보를 본 적이 있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의 사고방식 더더욱 충격적이죠. 정치 보복을 선언한 데 이어서 어제는 대놓고 언론도 사법부의 종속으로 둬야 한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도 전날 열정열차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윤석열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간이 걸려도 손해배상 소송 등 사법 절차를 통해 허위 보도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지는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미국 같은 경우에 규모가 작은 지방 언론사는 허위 기사 하나로 회사가 파산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에서 자율 규제를 한다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율 규제는 쉽지 않다.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공정성 얘기를 하면 뭐하냐. 사실과 다른 허위 기사를 양쪽 진영에 공평하게 내자는 얘기나 다름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윤석열의 발언 간단하게 보면 악의적인 가짜뉴스 한번 잘못 쓰면 언론사에게 문을 닫게 해야 할 정도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 같아 보입니다. 민주당의 언론중재법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강조하는 저 발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법 절차를 통해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국 같은 선진국도 재판 결과에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물립니다. 윤석열도 판사의 결정에 따라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누구도 여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우리는 달라도 너무나 다르지요. 우리나라 사법부는 이미 대다수가 정치 편향적인 판결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론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사법부에게 그 권한을 더해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만들면 될 일을 판사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는 발언입니다. 고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대다수의 판사는 우리 편이니까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은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것이고, 나를 비판하거나 나를 캐내는 언론사는 가짜뉴스로 고발한 다음에 사법부의 판단으로 한순간에 훅 보내버리겠다는 언론 장악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특히 윤석열 본부장 의혹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탐사 전문 보도 채널 열린공감이 그동안 24건의 고소 고발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24전 24승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팩트에 근거한 진실 보도이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윤석열 입장에서는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인 겁니다. 김건희도 녹취해서 내가 정권자면 거긴 무사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윤석열이 그런 부분을 두고 저런 발언을 했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개혁은 반대를 하면서 언론에 대한 보복은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포갑을 휘둘러서라도 없애버리겠다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정치 보복에 이어서 언론 보복의 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수준이 있지, 머릿속에 온통 개인의 사익과 복수만 가득한 저런 자에게 권력을 쥐어줄 수는 없지요. 택도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맡길 사람 오로지 이재명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